한국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강해 나가야 될지 제가 한 6가지 길 정도로 정리를 해서 오늘 주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가지 용어를 갖다가 좀 선정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되는 드리고 싶은 말들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몽골이 흥하게 된 이유가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길을 내고 속도를 낸 것이 몽골 제국을 흥하게 했지만은 내부 부패가 우리를 망하게 했다. 라는 것이 징기스칸의 유언이었는데요. 그 반면에 조선은 지극히도 길을 내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자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길을 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수레가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길이 험한데도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던 것이 조선의 발전을 막은 게 아니냐 하고 박지원의 8개의 범에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연대에 지금 한 30-40년간의 압축 성장을 해서 세계 경제 11위, 12위 국가가 됐는데요. 과거 개발연대는 울퉁불퉁한 길, 비교적 불공정성도 이제 감내를 해오면서 성장에 압축 성장을 해온 겁니다. 그것도 성장 일변도로 오직 외발이로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면 이와 같은 불공정도 이제는 감내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이와 같은 성장 동력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성장. 포용성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만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2014년, 14년부터 IMF라든가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기구, OECD를 포함해서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이미 보편화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가야만이 지속 가능하다 해서 사실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이 저는 두 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혁신 성장하고 포용 성장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뭘 설명할 때 4가지 그룹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4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민간이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이와 함께 제도 인프라, 기제도를 혁파하고 법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와 인프라라든가 법령 정비, 규제 혁파 이런 걸로 해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저는 혁신 성장의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직생활하면서 느낀 걸 중심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혁신의 길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 성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가장 큰 움직임이 이노베이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GE나 GM은 대표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잘 접목한 사례입니다. GE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전이라든가 비행기, 엔진, 터보 이런 걸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2013년도인가요? 이멜트 회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GE의 회장이. 2020년도에는 GE가 세계에서 거의 탑10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초인류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본인이 경영이념을 현시하고 가전제품도 매각하고 금융도 매각하고 또 터빈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로 사업 경영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업입니다. 주로. 중국에는 대학생이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의 8%가 창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8%가.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500만입니다. 50만입니다. 50만. 0.8%가 창업에 나섭니다. 저는 창업과 관련돼서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10년이 걱정이 심히 됩니다. 중국 청년들 창업에 정말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1년에 400만 개의 창업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만들어진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그래서 너무 다 취업 전쟁터만 가 있는 거 아니냐, 창업 전쟁터로 가 있는다 해서 제가 우리 큰아들도 한 30살 됐는데요. 제가 창업하라 막 그래가지고 한 3년간 까먹었어요. 한 4-5번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창업에 실패는 못했는데 저는 뭐 그래도 그냥 그 실패해서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해졌거든요, 되게. 그래서 창업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는 규칙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 중에도 하나인데요. 제가 미국에 한 5년 살면서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갖는 게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기준, 표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만들어 놓는데 있는 없는 하는 게 많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룰을 갖다가 세팅하고 또 룰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 기준과 관련해서 워싱턴 DC에 3년 살면서 찾아냈어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시면요, 이와 같은 기마상이 300개가 있습니다. 300개. 우리나라는 교차로가 신호등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라운드오버시에 대개 라운드오버 가운데에 대개 기마상이 있는데, 기마상의 말탄상이 이분들의 대부분 99%가 남북전쟁 때 장군들 상입니다. 말탄 사람이니까. 현대전쟁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말이요, 네 발을 땅에다 다 댄 말이 있고, 어떤 거는 양쪽 두 발을 갖다 든 말이 있고, 한 발만 든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말이 네 발이 땅에 다 닿고 있는 장관은 남북전쟁 때 전사하지 않은 장군이에요. 두 발을 들고 있는 장관은 전사한 장군입니다. 한 발만 들고 있는 장관은 부상당해서 나중에 죽은 장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경향성을 찾아내고 정말로 한 10개, 20개를 다 찾아봤어요.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경향으로 찾아냈는데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해서 많이 쓰는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행정도 느리고 하지만 이미 저는 워싱턴 DC에 도로가 만들어질 때 1700년대 후반에 도로가 만들어질 때 저는 어떤 공무원 한 명이 이런 기준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마상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룰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뭔가 만들고 제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예측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코스트를 줄인다. 정책을 하든 행정을 하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역시 예측의 가능성을 높여주면은 저는 코스트를 줄인다는, 저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제가 부총리가 된 다음에 경제정책 방향이다 뭐 정책을 발표할 때 뒤에다가 1월 달에 뭘 하겠습니다라는 표를 제가 다 붙이겠어요. 하반기 경정 여러분 한 책을 보시면 우리가 발표한 거예요. 7월 달에 뭘 발표하고 8월 달에 뭘 발표하고 9월 달에 뭐고 12월 달에 뭐 합니다를 예측할 수 있는 건 다 써놓으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제가 이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신뢰가 너무 없어서 작년에 타다처럼 신산업이 들어올 때 서로 사회적 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돼요. 양보, 타협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소셜 캐피탈이라서 사회적 자본이 선진국만큼 잘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5도 압축 성장하면서 사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결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면서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옛날 7, 80년대 개발연대는 가능했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이 그림은 뭐 단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보는 길인데요. 좀 넓게 보고 좀 멀리 봐야 되겠다. 우리 같은 공직자들이 정책하면서 그래야 되겠죠. 좀 멀리 보는, 좀 넓게 보는 개념인데, 멀리 보는 얘기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대 출산율이 1.0도 안 되는 초저출산 국가인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둘만 낳아 잘계자라든가 하여튼 한 명만 낳자는 그런 구호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30년 한 세대를 내려다보지 못한, 저는 당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1위지만 우리나라처럼 지금 초저출산 국가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멀리 보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결론은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방향 설정을 잘 하고, 한번 방향 설정을 하면 속도감 있게 미리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쪽으로 제가 강의 대체적으로 그런 톤으로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제 강의는 마치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제가 질의응답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